박용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용진 TV 대선 특집 방송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진 TV의 주인장 박용진 전 국회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우리 저는 최선 네. 의원님이 좀 많이 지쳤네. 아니에요. 네, 저는 전 서울시의원 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경선에 대해서 대선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아주 재밌었고요. 네, 경선 불복의 역사였죠. 어떻게 보면. 네. 네, 했고 오늘은 블랙스완의 역사. 예. 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블랙스완 하면 사실 저는 영화가 먼저 생각이 나는데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했었던 거의 그 검은 백조 검은 백조라는 말이 사실 말이 안 되죠. 백조는 흰 새인데 그 종류의 새를 말하는 건데 검은 백조라고 하니 말 자체가 이제 안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블랙스완에서도 굉장히 전 이제 인상 깊었었고 임팩트가 엄청 강했었던 영화 제목 정도로 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자 블랙스완이 뭔지부터 이번 그 우리 대선의 역사 속에서 블랙스완 우리가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아닐 테고요. 블랙스완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블랙스완은 여러분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백조 이런 건데 미국 경제학자 이제 그 나심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이 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책에서 네. 일종의 이제 돌발 변수, 예측 불가능했었던 것들이 갑자기 드러나는 거, 확 하고 놀랄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 이제 차용해서 쓰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블랙스완. 네, 블랙스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혹은 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선거 과정에서 대표적인 블랙스완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 바로 나는 게 이제 87년 대통령 선거 때 네. 칼 폭파 사건, 네. 칼기 네, 폭파 네, 사건, 네, 네. 김현희, 마유미, 네, 마유미. 일본명 마유미가 저지른 칼기 폭파 사건.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 체크무늬 그 코트에 이렇게 물려서 자해 방지를 위한 네, 양쪽 이렇게 팔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대선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랬나요? 예. 그때 어쨌든 압도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물론 양김의 분열, 뭐 이건 있었습니다만, 보수도 분열했거든요. 김종필도 이제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YS가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끝까지 그 이제 노태우 후보 쪽에서는 방심을 못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갑자기 그 국민적인 북의 어떤 뭐 위협에 대한 현실감이 확 드러나면서 여당에게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당연히 영남 지역도 확 표가 몰리고요. 보수층이 그 이제 노태우 후보에게 집중이 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깝게 진 거죠. 노태우 후보가 거의 뭐 40%도 안 되게. 안보 이슈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 여당으로 쏠리는 거는 계속 맞죠? 저희가 네. 그로 인해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질 거라고. 그때도 칼기 뭐 폭파 조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 요구와 의심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뭐 북의 소행으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 칼기 폭파 사건이 그때 87년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 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그 노무현 대통령, 네. 그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파기. 안 해. 그래서 겨우겨우 이기나 보다 이제 이랬었는데 합해서 이기나 보다 단일화가 파기되니까 정몽준 후보자들이 빠지면 지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선 그 앞두고 이틀 전, 3일 전 이랬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오히려 똘똘 결집하는 사건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블랙스완이 이렇게 더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고 위험하게 작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층이 많을 때예요. 아, 네네. 유보층. 유보층. 예. 아, 나 누구 찍지? 아,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핑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지난번에 제가 방송 때 잠깐 말씀드렸던 정동영 후보의 네네. 이 노인 폄하 발언. 이게 의기소침해 있었던 보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참 굉장히 입조심 말조심 블랙스완이 닥쳐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그거를 내부적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긴 건데 이번에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다 얼핏 생각나는 게 블랙스완의 그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밖에도 기억나는 블랙스완의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초원 복국집 사건.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 기억을 하시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나요. 네, 뭐냐면 92년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김기춘,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었던 김기춘 법무부 장관이 부산 지역에 맛있는 복국집이 있어요. 초원 복국집이라고. 그 복국집에 부산의 기관장들 싹 다 모아놓고 아 이번에 뭐 김대중이 되거나 정주영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싹 다 영도전에 빠져 죽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른바 기관장들 모아놓고 그런 그 저 YS 지지 발언 이제 선거를 막 기관장도 모아놓고 했으니까 이거 관권 선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거를 녹취를 국민당 정주영 당에서 쪽에서 미리 알고 가서 도청기를 딱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언론에 확 보도가 됐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실은 정주영에게 표를 더 받으려고 공격한 건데.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적인 어떤 경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지역에서 TK, PK 지역에서 더 표를 받기 위해서 이런 못된 짓을 한다, 관건선거 개입됐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거죠.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YS가 너무 단순하게 제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가 왜 피해자야? 심플해, 우리 YS님 심플해. 그 딱 이게 전화해서 맞다. 그러니까 그 공작 정치의 피해자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도청기가 등장해버리잖아. 오케이, 불법.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노태우다. 은근히. 그리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작업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짓은 국민의당에서 했는데 탄압받는. 노태우로부터 탄압받고 이러면서 그거를 막 부산 지역에서 오히려 더 막 표가 모이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이게 반전이 됐어요. 그러네요. 이제 의도치 않게.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진 거죠.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언론사에서 이거를 폐간될 각오로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 쪽에서 잘했어 하고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바랬던 거야. 노태우, YS 잘 안 되게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 정치에 제가 당했습니다. 자기 피해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를 지지하자고 모인 사람들의 관권 선거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도청기가 등장하고 오히려 YS를 짓누르는 이런 오히려 탄압하려고 하는 여권의 분위기가 있었던 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치환시킨 거죠. 야, 놀라운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블랙스완이라는 것 자체가 예상치 못했던 돌발 변수라고 짧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또 그렇게 의도해서 뭔가 써먹으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또 의도대로 되지 않는 예를 이제 초원 복국집 사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봐 준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기억나는 게 다들 아는 거죠. 이제 외생 변수, IMF. 네네네. 사실 내부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이인재 후보의 출마, 네네. 경선 불복.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선거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얘기했던 이인재 방지법의 등장에 결정적 기여했던 이인재 출마, 9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로 인해서 거기가 300만 표 가져갔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외환위기 이게 터지면서 국민적 충격과 이런 너무 커서 뭔가 안심할 수 있는 대통령, 그렇죠. 안정적인 리더십.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 이렇게 작아섰던 게 먹혔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IMF를 누가 일부러 끌어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시작은
저 동남아시아의 외환 위기로부터 시작됐거든요. 환율 위기가. 그래서 막 와서 우리까지 이제 온 건데 그것 때문에 기업 망하고 실업자가 막 폭증하고 이렇게 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DJ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블랙스완이 민주당 쪽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 의도와는 다른 어떤 사건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는 혹시 블랙스완으로 뭔가 이렇게 다른 영향을 커다랗게 미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네. 이걸 알면 블랙스완이 아니지. 그 아니기도 하고 사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블랙스완이라고 맞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얼핏 생각을 해보면 외생 변수예요. 그래서 관세 협상, 북한 변수,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한덕수가 좀 괘씸한 거야. 이 관세 관련 협상을 자기의 대선 출마용 어떤 뭐 치적 쌓기 이렇게 해서 그냥 날림 협상, 나라 살림 거덜내는 거덜 협상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졸속 협상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뭐 그 경제 문제에서 외생 변수, 경제 충격이 벌어지는 일 이런 게 네네. 있을 수 있고요. 북한의 위협, 또 이제 뭐 발생할 수가 있죠. 북이 미사일 쏘는 거 요즘 뉴스도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에게 뭔가 북의 위협에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첫 번째 기억은 북에서 전투기 날아왔을 때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뭐 이럴 때였는데 85년? 6년? 뭐. 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때가 맞아요. 그때 제가 외할머니랑 점심을 먹은 날도 그좀 낮이었는데 대낮이었는데 제 할머니한테 막 사이렌 울리고 난리가 나니까 할머니 전쟁 난리 아무 일 안 벌어진다고 전 얘기했거든. 우리 할머니가 그냥 하던 거 하라고 이랬던 게 첫 번째 기억. 그리고 그 뒤에 이른바 잠수함을 혹은 뭐 미사일을 뭐. 핵을 어떤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래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사재기 없어. 그냥 자기 하던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북의 위협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험해지지 않아. 이런 좀 안심? 하는 건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안보의 위협이 좀 새로운 차원의 안보 위협이 닥치게 되면 외생 변수로 작동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대형 사고, 뭐 이번에 비행기 사고 이런 것처럼 심리적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주로 이제 그러면 여권한테 많이 유리해져요. 이런 사건들이. 근데 지금의 여권은 사실은 붕괴된 여권이라서 이거 그 자체가 위험하죠. 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는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쪽에 더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태까지 이제 선거 때마다 나타난 블랙스완으로 어디는 그렇죠. 블랙스완 의미 자체가 그런 거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내왔어요. 근데 이제 가장 선거 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게 위험 변수라고 하는 거는 예상치 못한 곳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블랙스완과 관련해서 그나마 덜 위협적으로 느끼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좀 통제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거를 뭐 블랙스완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뭔가 영향력을 덜 끼치도록 충격이 좀 덜 오는 뭐 이렇게는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한 가지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2011년 강원도지사 재선거 저 기억나. 그것도 왜 엄기영 캠프에서 전화방 엄기영 최문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엄기영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10% 이상. 근데 불법 전화방 운영한 거야. 다 뒤집어 쓰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줄줄이 나왔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엄기영 캠프 쪽에서 불법 전화방을 설치해서 이거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돈도 주고 밥도 먹이고 불법 명부를 가지고 전화를 돌렸으니까 사실 그 안에도 이겼거든. 안에도 이겼는데 그거를 해서 이게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그때 민주당 강원도 도당에서 네네. 제보를 받고 아하. 일주일간 잠복했다는 거예요. 그 잡으려고 방송사가 불러다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때
당직자 포상받고 아 의도가 적중한. 의도가 적중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안정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더 통합적으로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기려고 아 뭔가 행여나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 무리수 두면 안 된다. 그 무리수가 자칫 사고가 되고 뜻하지 않은 블랙스완을 우리 스스로 불러올 수도 있는. 이거는 좀 예방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미국의 트럼프가 우리한테도 관세 200% 물릴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쵸.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민주당 자체적으로의 어떤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다가 다 이긴 선거 재빠뜨리면 안 되는 거. 아 물론. 그 내부에서 말 조심, 입 조심, 행동 거지 조심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은 로키로 안정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치러가는 것이 뜻밖의 돌발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는 그렇죠. 이런 캠페인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네네 공감하고 하여튼 무리하면 꼭 탈난다니까요. 네, 동티입니다. 무리하면 네, 동티 있는 짓 하지 말고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대선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용진 의원이요. 지금은 정치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정치에 일찌감치 뜻이 있었지만 역사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아마 이 정치하지 덕후입니다. 네, 정치하지 않고 있으면 역사 선생님이 됐을지도 모르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앞으로 우리 대선의 역사가 또 재미난 컨텐츠들로 채워지는 데에는 박용진 우리 의원의 역할이 상당할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해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는 지금은 모르는데 네. 오늘 이걸 찍는 중에는 아마 요걸 보시는 5월 5일이면 선대위가 떴을 테고 무슨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고 못 맡게 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요. 어떤 역할이든 간에 하면서 박용진 TV를 통한 또 선거운동, 박용진 TV를 통한 민주당의 주장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고요. 오늘도 이제 대선 역사를 보면서 민주당이 조심해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돌아보고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찍고 녹화를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을 여기서 투자하는 게 선거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네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박용진 TV가 이번에 대선 승리에 기여를 작게나마 하기를 저도 일원으로서 기대해보고 거기에 복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선의 역사 블랙스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이었습니다. 박용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